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미국발 관세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면서 2,570대를 회복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흘 만에 반등했는데요.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이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구리 선물 가격이 급등하자 국내 전선주와 구리 투자 상품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전선주는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재고자산 가치 증가와 가격 전이를 통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등 중국의 반도체 기술 추격과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올해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대해 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성능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겠으나 고저성능 부문 간 업황 차별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양자 컴퓨터 대장주인 리게티 컴퓨팅이 시간의 거래에서 11%대 폭락했습니다. 한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장 마감 이후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영향인데요. 미 증시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한 달간 양자 컴퓨터 관련주 주가는 대폭 내렸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미국발 관세 갈등 완화에 대한 이 기대가 이어지면서요. 2,570대를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관세 유예 소식과 원달러 환율 안정 등의 상방 압력을 받은 분위기였는데요. 자동차 관세를 한 달 유예하겠다라는 이 소식에 자동차주 상승불을 켰습니다. 코스닥은 1.7%까지 빠지면서 오늘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이 주도주들은 쉬어갔고요.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제약바이오주들 차익 실현이 이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이면서 외국인의 움직임에 희비가 엇갈렸던 우리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은 개별주들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이 흐름 속에서 또 어떤 기회를 잡아봐야 할지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이시죠. 현성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요즘 시장이 참 이 관세 변수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많이 달라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혼조세로 오늘 좀 장을 마쳤는데요. 네. 이어질 전략이 또 궁금합니다. 예. 흐름 또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사실 뭐 코스피는 18포인트 올랐지만 그런데 이제 뭐 코스닥은 사실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6% 거의 폭락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좋아하시던 그런 주주들이 오늘 좀 대거 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모두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기에는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뒤에서 제가 뭐 이수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 뭐 그동안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뭐 말씀드렸던 그런 주식들의 어떤 수익률 변화율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아주 뭐 1위하고 2위하고 카페24하고 하나오션이 거의 수익률이 지금 뭐 대동소이라고 한데 예, 지금 뭐 150%의 두 종목이 좀 육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3배죠, 3배. 네, 이렇게 수익이 났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도 뭐 최근에 조금 약간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워낙 뭐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예, 뭐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고. 어쨌건 뭐 가장 큰 특징은 좀 제가 잘 아는 주식,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이제 시가총액 뭐 한 1조 원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좀 이렇게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렇게 뭐 급등주를 쫓아다니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주식을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는 종목, 제가 잘 아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타이밍을 좀 상당히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쪽이라고 좀 그 정리할 수 있겠는데 6개월은 조금 머니까 이제 최근 한 2달 동안을 보시면 최근 2달 동안에도 이제 뭐 한 수익률이 한 2배 되는 종목이 나왔고 3천당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 보로노이가 지금 수익률이 지금 이 가격이 아니고 지금 14만 원이죠. 14만 원. 그래서 지금 보로노이가 수익률이 거의 뭐 90%에 육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세 종목이 수익률이 거의 2배에 지금 뭐 다다라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도 제가 이제 최근에 2달 동안에 한 2번 정도 타이밍 잡아드렸는데 28만 원에 한 번, 그리고 30만 원에 한 번 타이밍 잡아드렸습니다. LIG 넥스원도 그렇고 뭐 다 수익률이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한 100포인트 하락을 했잖아요. 지수가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방송에 나오는 날이 이제 뭐 일주일 내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구간 동안에 이제 뭐 어쨌건 저하고 이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제 어떤 저도 그렇고 함께 어떤 그런 투자를 했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실제 기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는 지수가 최근에 한 100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한 사이에 일단 2월 24일에 일단 올릭스가 한번 투자가 있었고 그리고 수익률은 45,900원에서 61,000원에서 34%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오늘 많이 빠졌죠. 오늘 사실 뭐 중복 상장 우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 한 그룹의 수장이라는 분이 약간 좀 투자자들에게 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갖다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주가가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하나비전도 제가 그동안 트레이딩을 했고 이제 보로노이가 지금 뭐 수익률이 한 30% 가까이 수익률이 한 뭐 이틀 동안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하이닉스 투자가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드리면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중대형주 좀 무거운 주식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투자에 우리가 정석적으로는 장기 투자 그러면서 단기 투자를 또 엄청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1차 목표는 한 5% 정도로 수익률을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중대형주라도 어쨌든지 뭐 올릭스도 지금 시가총액이 뭐 한 1조 정도, 뭐 거의 육박했죠. 보로노이는 한 2조 정도, 2조가 넘었고. 근데 이제 그 1차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거의 당일이에요. 그렇죠? 거의 당일인데 그러니까 좀 시가총액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오래 걸릴 거다 하시는 부분은 일단 좀 약간 선입견이시다. 좀 중대형주로도 어쨌건 타이밍을 잘 좀 신중하게 잘 잡으면 수익률이 거의 바로바로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시가 이하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하나비전은 이날이 주가가 마이너스 88포인트 폭락한 날인데 하나비전이 일단 아침에 좀 급락해서 출발했다가 장중에는 한 6% 정도 그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유일하게 그렇게 상승한 주식 중에 하나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전에 시가 이하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리포트 공략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이잖아요. 이날 보로노이가 그 유한타증권에서 리포트가 아주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침에 시가 이하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당일에 한 뭐 20몇 프로 급등을 했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6,000원 정도. 그래서 뭐 한 이틀 동안 수익률이 6.7%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하이닉스를 이렇게 했는데 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렇게 초대형주 있지 않습니까? 초대형주는 사실 거래가 이렇게 확 늘어나거나 확 줄어들거나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형주의 어떤 매수 타이밍을 잡는 법, 이제 그거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래량으로 보통 판단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이닉스는 워낙 투자자분들이 이제 좋은 회사라는 거를 모멘텀이 되게 강한 회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거래가 별로 이렇게 크게 변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그 연휴 전후해서 그때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가 되게 많이 흔들렸죠, 그렇죠? 폭락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거래량이 평소보다 거의 한 2배에 육박하는 한 500만 주, 550만 주, 540만 주 이렇게 거래가 급락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거래가 확 늘어나면서 가격이 이렇게 툭툭 빠질 때 보통 이제 그럴 때가 대형주의 어떤 터닝 포인트 네,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MACD가 쭉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래량 그런 기법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가 증가하면은 하락 압력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의외로 대형주의 어떤 바닥을 단기 바닥을 좀 잘 잡을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LG이노텍을 한번 공략을 해봤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게 가격을 갖다가 좀 낮게 봤었거든요. 근데 가격을 갖다가 아침에 시초가가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좋다 보니까 한 3%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리포트 공략법이에요. 오늘 이제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꽤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딱 보면 1분기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다 예상보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LG이노텍이 그동안 주가도 많이 이제 내려왔었고 근데 이제 아이폰 16 때문에 올해 이제 역성장이 아닐 것 같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에 있어서 실적 자체를 갖다가 되게 좋게 바뀌는 그런 뉴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리포트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좀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쨌건 그런 부분을 갖다가 뭐 함께 하시면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 기법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요한 점은 이렇게 보통 막 올라가는 주식을 뭐 이럴 때 사가지고 몇 프로 먹고 이렇게 소탐 대시를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주가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보통 제가 타이밍을 잡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는 좀 적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일단 뭐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한 뭐 20년 동안 이렇게 대형 증권사에서 이제 어쨌건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한 0.1%의 자산가들의 이제 자산을 불려주는 일을 해왔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20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공유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좀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그런 내용의 핵심은 뭐냐? 결국 이런 거죠, 그렇죠? 중대형 주도주로 절호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비결이 뭘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또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한번 오늘 계속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야겠죠. 전문가님께서는 중대형 우량주로 엄청난 상승률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비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포착해 주셨던 이러한 종목들의 리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까 짚어주셨던 이 종목들의 복귀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뷰 함께 이어서 해주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그럼 뭐 중대형주의 좀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떤 부분이냐라는 부분이 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비교적 최근에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이제 이건 방송에서 제가 이제 공략주로 말씀을 드린 시기가 보시다시피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바닥이죠, 그렇죠? 네, 바닥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 이제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가격을 되게 싼 가격을 갖다가 많이 공략하는 거로 이제 아시는데 요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상한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급등을 한번 한 다음에 눌림목에서 제가 이제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한 달 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한 주가가 한 90% 정도 한 87% 그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날 여러분께 공략주로 알려드렸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가격을 30만 5천 원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의 저점이 30만 3천 원이니까
거의 이제 뭐 주가 저점에 제가 이제 공략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넥스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때 한 번, 그리고 이제 이때 한 번, 그래서 여기 이제 60%짜리 한 번, 그리고 40%짜리 한 번. 지금 이제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렇죠? 오늘 보니까 31만 원, 32만 원 막 그러는데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눌림목이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눌림목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6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특이하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뭐 그 다음 날 막 10%씩 오르고 막 그런 날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변동성 장세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받으셨을 것 같고, 뭐 카페24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좀 이제 그 신고가 눌림목이 나온 종목들을 갖다가 잘 메모를 해놨다가 이제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지표 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좀 바닥이 왔다, 그럴 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고, 또 그리고 이제 대형주를 어쨌건 터닝 포인트를 갖다가 이제 잡아가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께 공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정확한 눌림목에서 중대형 우량주를 정말 잘 캐치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절호의 타이밍 또 잡아보는 천성찬 전문가님만의 방향타, 이 투자 원칙과 사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사례에 또 이어서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야기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 여러분도 이제 아마 주식 투자하시면서 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 원칙이라는 거를 갖다 잘 아실 텐데, 사실 그 투자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차트 기법 이제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평상시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호기심 같은 거,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많이 이제 관찰을 하고 좀 파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세 상승하는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알테오젠이나 이제 그런 주식들을 뭐 알테오젠이 뭐 10만 원 이하에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고 그런 시기에 뭔가 좀 이렇게 주는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 공통점 같은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갖다 많이 이제 공통점들을 찾아내서 이제 실패 확률은 더 줄이고, 지금도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성공 확률은 높이고,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텐베거 공식이고요. 텐베거 공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이제 공식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혹시 이제 좀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나 그런 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보로노이도 그렇고, 그렇게 사실 이 리포트를 갖다가 고를 줄 아느냐, 고를 줄 아는 분들은 뭐 하루에 한 20%씩 수익이 나는 거고, 또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리포트를 갖다가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고 막 그러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한 200개 정도의 리포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투자할 만한 리포트는 뭘까?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고르는 게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식이 이제 어차피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르는 주식을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사실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항상 맞을 수는 없으니까 반대로 이제 흘러내리게 되면 오히려 로스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좀 급락하는 주식, 그런 거를 좀 터닝 포인트를 찾는 게 그런 게 이제 낙주매매 기법. 최근처럼 좀 시장이 좀 불안할 때에는 앞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낙주매매 기법으로도 꽤 많이 우리가 수익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텐베거 기법으로는 일단 뭐 알테오젠 이게 5만 원에 처음 나왔었고요. 23년 9월 달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전에 이제 이 시기에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낙주매매 기법의 어떤 사례고요. 이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15만 원에 2번 공략 타이밍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가 뭐 30%씩 급등하는. 차이점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때 15만 원 언저리를 갖다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하는 날, 이거는 20만 원에 팔아야 돼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20만 원에 매수를 갖다가 이때 하면서 20만 원에 팔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20만 원 딱 찍고 주가가 다시 폭락을 했죠, 그렇죠? 이때에도 20만 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의 기회가 사실 30%짜리가 두 번이니까 이런 게 사실 낙주 매매로 나오는 거고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낙주 매매를 네,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엔비디아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뭐 리포트 공략법에서는 삼성중공업도 네, 포착이 됐었고 그러니까 최근에 대한항공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그 기법들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USB를 갖다 이제 뭐 무료로 받으시면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좀 공부를 하시면 저하고 좀 더 쉽게 함께 좀 더 많은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르는 주식을 쫓아가기보다는 급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를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항상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도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 입체적이고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짚어주시는 현성찬 전문가님과 이 기법들 활용하면서 탁월한 종목 선정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인사이트들 끝까지 얻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정확한 타점 짚어보는 기법까지 또 챙겨가 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바로 이 USB에 전문가님의 핵심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성산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에서 발굴하신 포착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현성찬의 방향타 포착주는요.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ISC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향타 포착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요즘 같은 이 시장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급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잖아요. 오늘의 방향타 포착주 내용 이야기 이어서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의 포착주는 뒤에 이제 그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그런 주도주들이 오늘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사실 그 수급이 아시다시피 이제 은행주로 몰려가고 자동차로 가고 그리고 철강으로 가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그 배경에는 이제 뭐 관세가 조금 이렇게 리스크가 완화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 사실 제일 큰데 오늘의 이제 흐름을 갖다 보면 거래량도 좀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오늘 포착주는 좀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갖다가 하는 게 좋을지 하는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최근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제 2월 정도부터죠. 이제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알테오젠은 제가 28만 원, 30만 원이니까 아마 이제 뭐 이런 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또 뭐 이때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수익률이 다 되게 좋게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5만 원을 넘어서면서부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주봉으로 보면은 알테오젠은 좀 조심할 자리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인 거죠. 기술적 분석. 펀더멘탈로 보는 게 아니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 11월에 나온 매물벽이 사실 이 4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하는 40만 원 이상은 매수 자리가 이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좀 한번 비중을 줄이거나 좀 그런 부분을 갖다 알려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40만 원을 돌파해서 40만 원을 어제 돌파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 사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대부분 이 매물벽이
뭐 45만 원 내외니까 43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자, 일단 지금 흐름을 갖다 봐서는 알테오젠이 그렇다고 지금 팔아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뭐 당장에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흐름 자체도 사실 뭐 물론 이제 오늘의 수급이 좀 새로운 방향으로 좀 흘러갔죠, 그렇죠? 무슨 뭐 자동차도 많이 갔고, 그리고 뭐 철강이나 그런 쪽도 오늘 대거 포스코에도 엄청 많이 몰렸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 뭐 관세 이슈가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는 그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도주로 자리 잡기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눈높이를 조금 낮춰볼 필요가 이제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지금 시장이 약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운 건 이게 그 순환매가 되게 좀 빨리빨리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되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부분이 사실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못 이기고 추세를 이탈하고 오늘 또 큰 음봉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것이냐?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관심 종목에 이제 기존에 이제 잘 가던 주도주, 그러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알테오젠이나 아니면은 뭐 조선 방산주,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쪽도 이제 그 관심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올랐던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아마 그게 이제 둘이서 치고받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강하면 오늘 올랐던 부분들이 약세를 보일 거고, 오늘 올랐던 주식들이 강세면 또 약세를 갖다 보일 거고, 그러니까 좀 쉽게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상황은 좀 이제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되게 견조한 흐름인 게 사실 뭐 실적이 워낙 지금 잘 나오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방산 같은 경우는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렇죠? 당분간 박스권을 갖다 유지를 하되 추가 상승의 모멘텀도 있지만 어쨌건 실적 상승의 그런 부분에서 쉽게 꺾이지도 않은 게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고요. ISC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오늘 장 막판에 유리기판 쪽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기판 쪽에서 사실 ISC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밸류체인 말씀드릴 때 유리기판 쪽에 이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거의 그 부품주로 끼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에 지금 하단에 거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급락이 어떤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포착 종목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오름세를 보였던 우리 시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뒤집히기도 하는 시장인데요. 순환매를 잘 포착해보면 좋겠다라고 조언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켓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마켓 이슈로 주도주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마켓 이슈는 오늘 그 포착주에서 좀 상당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그럼 조금 더 제가 좀 이어서 들어볼 간단하게 수 좀 있을까요? 정리를 갖다 해드리면 네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그런 주도주 중에서 사실 지금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금리 부분도 좀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지표들이나 그런 게 금리를 갖다가 인하할 분위기가 지금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경제 상황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갖다가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좀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은 당분간 좀 금리 인하는 좀 물 건너간 게 아니냐. 물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그걸 뒤집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금리에 조금 민감한 그런 업종들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은 모르겠지만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제동에 걸리는 분위기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바이오텍 그리고 이제 뭐 로봇 그런 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실 때 앞으로는 타이밍을 지금처럼 좀 쉽게 투자하는 구간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은 금리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주도주는 또 탄력이 좋으니까 그런 쪽도 관심을 두시되 또 오늘 이제 시세가 좀 약간 나왔던 약간 그동안 우리가 좀 소외주로 봤던 주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조금 관심을 두시고 그렇게 두 개를 갖다가 좀 이렇게 두 업종, 두 그 테마를 갖다가 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급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를 잘 잡아가 봐야겠죠.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중대형 우량주로 엄청난 상승률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정확한 눌림목에서 이 공략을 정말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짚어주셨던 이 특히 알테오젠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좋은 상승률 바로 가져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좋은 흐름들 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방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가 됐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기법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적용하기 좋은 이 기법에 대한 강의 또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급락하는 주식 그리고 이제 좀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찾느냐 그런 부분들을 갖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뒤에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제가 이제 올릭스를 한 두세 번 정도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좋아하지만 사실 이렇게 또 수익의 기회가 또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좀 변동성이 큰 주식도 이렇게 배제하진 않는데 올릭스는 제가 말씀드릴 때 사실 이 기업이 일라이릴리에 이제 기술 수출을 갖다가 하면서 상한가가 3번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주식은 우리가 계속 좀 관심에 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급락하는 주 일종의 그 낙주매매죠. 낙주매매에서 제가 이제 이날이에요. 이날이 이제 2월 17일입니다. 2월 17일. 그때 이제 오후에 약간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하락을 갖다가 한 부분이 결코 낙폭이 작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뭐 3연상에 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변동성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오후 1시 26분에 제가 이제 올릭스에 대해서 관심주로 좀 관심을 두고 볼만하다 그랬는데 불과 요 이제 마크 하나가 캔들 하나가 30분이거든요. 30분. 그러니까 30분 뒤에 이제 1시간 동안에 VI가 2번 걸린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에 무려 23%를 갖다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종목을 이런 시점을 갖다가 이렇게 낙주매매 그런 거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그 사례를 말씀드린 리가케엠바이오 이제 사실 이런 낙주매매는 어렵지가 않죠, 그렇죠? 이런 낙주매매는 아니 뭐 사실 뭐 리가케엠바이오 좋다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뭐 이런 주식이 뭐 14만 원부터 해서 뭐 10만 원 뭐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회가 있다는 거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런 타이밍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통점 같은 거를 말씀드리면 사실 낙주매매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텐베거 기법 같으면은 비교적 공식이 되게 명확해요. 그 다음부터는 숙련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낙주매매는 사실 일종의 공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노하우고 이거는 사실 뭐 그냥 딱 정확한 공식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1대1로 말씀을 갖다가 제가 좀 가르쳐 드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낙주매매의 기본은 결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배수해진을 갖다가 칠 만큼 배수해진이 뭡니까? 혹시 내가 매수를 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제가 손절매를 갖다가 사실 거의 안 하거든요. 지금부터의 하락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매집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내용이 좋은 기업들을 갖다가 찾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 외의 종목은 여기서는 배제가 되고요. 개별 종목의 악재로 인해서 하락한 종목도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오늘 만약에 뭐 5%, 뭐 10% 빠졌는데 그게 보니까 그 종목의 악재가 아니고 어떤 시장 악재라는 거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때문에 급락한 종목을 찾는 겁니다. 시장 분위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 없이. 그리고 이제 어떤 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20일 이격도하고 5일 이격도를 갖다가 가장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적어도 이제 95 이하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분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60분봉을 갖다가 제가 주로 보는데 60분봉에서도 이격도가 일단 95 이하에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종목은 뭐냐 하면 이 낙주매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전에 이제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평선하고 이동평균선하고 이렇게 괴리가 확 벌어지는 게 이게 낙주매매의 그런 원칙이고, 적어도 주식은 일종의 회귀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따라서 반등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사실 그 무위험 구간이라고, 무위험 반등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사실 차익을 갖다가 그 보고 투자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격도를 갖다가 되게 많이 봅니다. 그 이제 보조 지표 중에 또 하나 보는 거는 이제 RSI 이런 지표고, 이런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법 자료에서 이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시고, 주된 거는 여기다가 이제 MACD 오실레이터도 있는데, MACD 오실레이터는 여기서 사실 어떤 그 기준 그런 수치를 갖다가 적용을 갖다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격이 확 벌어진 종목을 갖다가 찾는다. 다만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업종의 리스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의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거, 그런 게 가장 우선 매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격 매수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은 대부분 다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기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아래부터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뭐 하락하면은 당연히 더 매수하는 그런 기회를 잡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 갖다가 단순히 가격만 보고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하는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제 공부방에 오시면 제가 한번 또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데, 앞에서 제가 좀 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사례들은 제가 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그 PDF 자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를 잡아보는 에퀴녹스 강의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전문가님께서 이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차트와 수급에 대한 기법 강의들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약간 좀 이거 자료가 생각보다는 좀 긴데 뭐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100페이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은 내가 진짜 다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나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갖다 공부하시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100페이지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1강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지 않는 법. 이제 1강을 갖다가 먼저 여러분들이, 요건 되게 짧아요.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하고 챕터 4를 갖다 보시면 되세요. 수급 비법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급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PDF 자료를 만들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급에 대해서 이제 결국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수급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갖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뒤에 이제 수급 기법까지 하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챕터 3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실전,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뭐 다른 강의나 그런 자료에서도 못 보시는 게, 그냥 제가 만들어서 이름을 딱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못 보실 거예요, 아마. 뭐 3회 법칙, 그리고 보조 지표 뭐 2개, 3개를 갖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멀티 차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봉 차트, 그리고 일봉 차트, 분봉 차트 2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런 방법이고요. 여기까지 봤는데 다 이해가 되시면은 사실 앞에 거는 안 보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앞에 거는 기존의 차트 책들을 갖다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 책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사실 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런 것만 한 50페이지 정도로 해놨으니까
내가 차트를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시고 차트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걸 보시면 되세요. 제 생각에 한 뭐 2시간 정도면 아마 여기까지는 볼 수 있으실 것 같고 여기 앞에 거를 갖다가 보시는 데는 뭐 한 2시간 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한 주말에 한 4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은 다 보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이제 일강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이걸 일강에 넣었느냐. 저도 물론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일강에다가 뭐 이제 뭐 제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고 주식 투자란 이런 거며 그런 이제 흔히 어디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 이거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결국은 큰 손해를 안 봐야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리 뭐 10번, 20번 잘하면 뭐예요. 그러다가 한번 크게 한번 당하면 계좌가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내가 뭐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내가 들은 주식을 갖다가 지금 사도 될지라는 부분이에요. 혹은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주식을 그냥 가져가도 될지 이런 거 뭐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네.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아실 수 있게 제가 그거를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보시면 이제 요즘은 그거죠. 네. 추세를 한눈에 파악하는 법이에요. 추세를 한눈에 파악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월간 차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월간 차트를. 자, 한번 사례로 해서 카카오로 갖다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카카오. 정말 코로나 뒤에 주가가 뭐 2만 원부터 해서 여기 지금 이게 17,000원이거든요. 17,000원부터 해서 17만 원까지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이때부터 해가지고 한 2년 조금 더 걸렸네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카카오가 10배가 올랐는데 우리가 사실 네카오 그러면은 진짜 완전히 진짜 막 스트레스 받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많은 그런 뭐 매스컴에서 카카오가 뭐 12만 원 붕괴. 그래서 여기서 아마 추천을 갖다가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자료에 보시면 한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MACD 오슬레이터가 월봉에서 빨간색에 있으면은 상승 추세, 파란색에 있으면 하락 추세. 즉 무슨 얘기냐? 카카오가 13만 원을 이탈하면서부터 추세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산을 이뤄서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면 이 종목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게 다시 짧은 기간 내에 올라가는 거는 케이스가 한 5%같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95%의 케이스는 이런 주식은 안 보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셨다면 카카오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갖다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종목은 스마트폰으로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종목은 이미 이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좋아. 그래서 끊을 수 있었겠죠. 손실을 갖다가. 만약에 그대로 두고 있다면은 손실이 커졌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성준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입체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시장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강의 내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기법 자료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의 공부방에서 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차트 공부를 하면서 정확한 눌림목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대응이 정말 쉽진 않았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저희는 또 속속들이 포착해 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화면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AI 반도체 관련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트럼프 관세 완화 제스처에 오르락내리락 오름세를 보였었던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변동성이 큰 우리 시장입니다.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될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공개해 주시죠. 사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보시면 AI 관련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하락한 그 전력 관련주들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진짜 전력을 갖다가 엄청 많이 잡아먹더라.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서의 데이터 센터도 좀 문제가 됐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 이제 그런 쪽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반등을 아침에 좀 하다가 그러다가 하락을 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장 후반에 이제 시간 외에서는 좀 약세를 갖다 보이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아시다시피 그렇게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되고 막 열을 엄청 잡아먹더라.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잠깐만 그러면 유리기판이 수혜를 받겠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관심을 갖다 가져온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리기판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열을 식히는 역할을 갖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유리기판주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YS캠이나 그런 종목들은 급등을 했습니다. JTNC도 그렇고. 그런데 ISC는 오늘 하락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유리기판 부품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은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리기판 쪽에서 모멘텀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HBM 쪽에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갖다 가져온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급등에도 AI 관련주 급락으로 인해서 동반 하락을 갖다 한 상태고요. 회사의 실적은 일단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되게 좋은 회사고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사의 목표가들도 꽤 높습니다. 네, 뭐 10만 원 정도 전후로 형성이 돼 있고 차트에서 보면은 이제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갖다 그렸을 때 제 생각에 지금 하락은 어쨌건 조금 더 하락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매수가 자체도 오늘 종가가 61,500원인데 제가 매수가를 이제 6만 원 정도의 이제 1차 매수가를 갖다가 알려드렸고 올려놨고 그리고 이제 2차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확인해 보시고 최종 목표까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ISC 짚어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락을 할 여지가 또 보여지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세 영향에 울고 웃는 국내 증시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또 짚어주셨지만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장입니다. 혼자 살펴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촘촘하게 대응 전략도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찬의 방향타로는요. 바이오, 로봇 주도주 이탈,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에퀴녹스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ISC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좀 한풀 꺾이면서 희비가 엇갈렸던 우리 시장입니다. 내일은 기분 좋은 상승세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보면서요.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더욱이 꼼꼼하게 챙겨가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텐데요.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촘촘한 대응 전략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공부방에서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법 자료들까지도 잊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가 로켓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